여러분 2교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2급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커널 필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과목으로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데요. 정보 처리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은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과목인데요. 여전히 작년까지의 그 정보 처리 기사하고 올해부터 이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실습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형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그 요소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걸 이제 테이블로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정의하면서 데이터들의 조회,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삭제, 수정, 뭐 이런 기능들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라는 랭귀지가 또 나와요. SQL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언어죠. 그래서 SQL도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인데, 그 지리어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를 이따가 보여줄 텐데요. 그걸 가지고 폼 만들고 입력하는 폼, 출력하는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BA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이제 올해까지는 2010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2016 버전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요 6가지의 내용을 좀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이제 필기 과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이제 개념을 안 나오지만 실기에서는 바로 테이블부터 쿼리, 폼, 보고서, DBA 프로그래밍, 비주얼 베이직. 그래서 이제 실습을 이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서 이제 개념적인 걸 좀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베이스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때 아마 2과목 정도로 이제 1학기, 2학기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또 배웁니다. 그때 이제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기회가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뭐 DB 프로그래밍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커말 수준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베이스라는 말이고요.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BASE, 베이스 캠프라는 말 하죠. 이제 거기랑 비슷한 말인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저장 공간, 기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 뭐 이런 뜻이죠. 데이터와 베이스라는 말을 합쳤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2가지 말의 합성어고, 이 수학자들이 만들긴 했어요. 처음에 개념적인 걸.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체화를 시켰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프로그램, 여러분들 특히 웹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뭐 쉽게 자주 들어가는 그 네이버나 다음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시스템의 웹 프로그래밍 자체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거나 그다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뭘 검색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메타데이터를 찾고 하는 과정도 거치긴 하지 복잡하지만 결국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형태일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시스템들이 공용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요 문제가 좀 간혹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공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복성이 없겠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예전에는 다 파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나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파일로 다 했죠. 당연히 각자 파일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파일들을 다 검색해봐야 되는 공유란 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장해서 옛날에 그 저장 공간 CD나 요즘 말하면 USB 같은 걸로 저장해서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좀 큰 거고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보안성,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요거 용어들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이제 배워가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검색한 거의 어떤 내용과 1시간 후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번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이름도 있지만 학번에 대한 이름이 여러 명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결성이라는 말도 또 비슷해요. 결함이 없다는 건데 데이터에 조회를 했을 때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여러가지 무결성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 이 데이터베이스가 보안에 취약하면 안 되겠죠. 거기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통장번호, 비밀번호 요게 이제 보안에 취약하면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물리적 개념 단계에서의 설계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게 물리적인 거고 그 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저장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웹 응용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발할 때 DB랑 반드시 연동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DB를 별도로 좀 가져가면 그죠? 별도로 가져가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별도라는 게 이제 응용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와 이학사 정보에 여러분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히 시스템이 다르게 별도의 컴퓨터로 물리적으로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쓰기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분리해서 쓰게 되면 DB만 유지보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지금 DB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자격증이 이제 오라클하고 MS SQL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 자격증이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외국에 있는 걸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SQL 오라클 자격증이라 그래서 OCP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DB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있고, 전체적인 DB를 컨설팅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하는 메인티넌스 할 수 있는 사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DB를 만드는데 비용이 증가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DB에 있는 데이터가 보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파일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유실이 되면. 그래서 항상 백업을 하고 이중화를 하고 뭐 이런 클라우드에 넣고 뭐 이런 거를 또 기법을 써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적 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류가 생기거나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적 증명서 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중화를 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B가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뭐 속도가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 DB를 쓰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중복되면 여기 문제점이 좀 많죠. 어느 쪽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 거냐라는 문제에서 답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고, 요거를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제 액세스가 되겠어요. 이제 DB라는 거가 있고, DBMS라고 있는데, DB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DBMS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오라클, MS SQL이 그런 거고, 아파치 서버를 이용한 APM, MySQL도 뭐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웹 프로그래밍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검색,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이 조회, 갱신, 삽입, 삭제.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 DB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들일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 사용자 관점이고 개발자들은 또 뭐 다른 일을 좀 하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 정의, 뭐 정의하고 제어하는 기능들. 사용자는 대표적인 네 가지 기능이 요 네 가지죠. 조회, 검색, 실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라 그래요. 요걸 이제 나중에 SQL 언어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요 네 가지가 DML이라고 조작 기능. 정의는 이제 definition,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펑션에서 그 다음에 DCL 데이터 컨트롤 펑션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 정의와 제어는 DB 관리자 DBA라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 관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조그만 조직이야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만 보세요. 그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DBA가 상당히 많죠. 아마 뭐 기능별로 분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지역별로 분류하든지 뭐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세 가지 주요 기능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아까 기능을 정의 조작 제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요 정의 조작 제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select, update, insert, delete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에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웹이나 뭐 핸드폰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다른 일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하는 일, 구글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실렉트를 많이 하죠. 실렉트. 사용자 측면에서 뭐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리트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갱신하잖아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들어가서 뭐 전화번호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서트는 뭐 삽입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대학생이지만 졸업했다 그러면 졸업에 대한 증명서를 삽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딜리트라는 거는 뭐 옛날 주소 이사를 갔는데 옛날 주소를 삭제하고 뭐 새로운 주소를 뭐 그런 거는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우리 학교 보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자퇴를 했다. 그럼 그 학생에 대한 수업 정보, 수강 정보를 딜리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거로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해요.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이 있나,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어떤 과목이 있나, 교양에 뭐 있나, 실렉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 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업데이트. 그 다음에 새로운 수강 과목을 넣으면 인서트. 그 다음에 기존에 뭐 하나 지워버리면 딜리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DB에서 주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게 SQL 언어예요. 이거 나중에 이 SQL 언어 요 사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select, update, insert, delete. 그 다음에 요 정의어와 제어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여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뭐 DB 관리자가 되든지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테이블을 만들다거나 뭐 바꾼다거나 뭐 그 삭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보통 보안과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 SQL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몇 가지 배우게 할 텐데 수행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행되다가 전원이 나갔다 또는 뭐 하다가 오류를 범했을 때 원래 상태로 바꾸는 거. 롤백이라고 그래. 다시 수행하는 리보크. 그 다음에 뭐 관리를 하는 거 그랜트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아까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요 언어입니다. 세 가지 언어. 요 밑에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좀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런데 DBMS의 종류 있죠, 요거. 요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오라클이나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MS SQL, Cbase라든지 요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릴레이셔널 DBMS. 요게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너무나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 하둡이라든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기에 좀 한계점에 이제 있어서 다양한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들. 이거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액세스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즘 비정형 데이터, 뭐 SNS라든지 뭐 여러분들 카톡 이런 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이제 적절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계층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논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액세스는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만 익숙해지면 돼요.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액세스 요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것도 지금 16 버전인데요. 액세스.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에서는 이렇게 뭐 엑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새로운 요걸 시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로 보면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게 지금 현재는 디자인 보기인데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여기서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이 학번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름 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디자인 보기로 가보면 이제 뭐 저장을 하고요. 디자인 보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렇게 이게 먼저 디자인 보기에서 보면 이게 아이디고 요게 학번이죠. 학번. 그 다음에 뭐 이름. 요거는 이제 이따가 액세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하는 거고, 요 텍스트 학번도 여러분들이 뭐 번호지만 사실은 텍스트죠. 이름도 텍스트고 학과.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좀 바뀌면서 저장하기를 이제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 학번 2020-0111 요게 이제 뭐 홍길동 이게 뭐 수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디자인 보기하고 좀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러한 그 입력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그 폼이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요. 저장을 하고 여기 만들기에 가보면 쿼리로 하는 것도 있고 폼도 있고 출력할 때는 보고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테이블과 관련된 거, 그죠? 테이블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쿼리 만드는 거, 보고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 그 정도만 시험 문제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있지만 시험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려워하는데 요거 자체는 보면 엑셀하고 똑같죠. 이게 셀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래 이제 그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는데 디자인 보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필드라 그래요. 필드. 그러니까 요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번, 이름, 학과 뭐 이런 것들을 필드라고 그러고 요거를 하나의 팁풀이라고 그래 레코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거를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테이블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라는 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의 이름을 가지고 요걸 이제 그 하나의 객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레코드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좀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했는데요. 지금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쨌든 요 테이블, 요게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요거 테이블. 요거는 그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사실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 키라는 열쇠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요 놈을 이제 사실 기본 키로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일련 번호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학번이 이제 기본 키가 되는데 기본 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번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필드 중에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요 투풀이나 레코드로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본키라고 얘기하는 기본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인 보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필드에 요 열쇠 모양이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요게 기본키고, 요거는 기본키가 아니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사용법을 이제 앞으로 3번 동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좀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요 용어를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따가 그 3교시 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